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목동으로 유명한 양천구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네, 처음에 위치부터 해서요. 단지 인근 모습부터 시작해서 쭉 보다가 인근 단지 비교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네, 양천구는 강서구 마곡지구 업무지구죠. 업무지구를 배후로 가지고 있는 구로서 왼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위쪽으로는 강서구,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영등포구, 아래쪽으로는 구로구와 인접해 있는 우리 학군으로 유명한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있는 신월동의 위치입니다. 신월동은 왼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와 인접해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위쪽으로는 이제 강서구, 그리고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는 이제 신정동과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월동이 양천구에서는 제일 평당가가 낮아요. 신월동, 신정동, 목동 순서로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월동이 지하철과의 거리도 멀거든요. 지하철과의 거리도 좀 있고, 이제 학군지까지 좀 이렇게 버스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평당가가 낮은 면이 있고요. 오늘 보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행정동상으로는 이제 신월동이긴 한데, 약간 이제 이 신정 내거리역에서도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해서 약간 신정동과의 경계선상에 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곳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고요. 이렇게 3천여 세대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신남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신월동 쪽에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신정동 쪽 위치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쪽은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신남초등학교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신정 뉴타운 두산 위브, 여기 다 신월동입니다. 그리고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신정 뉴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밑에 쪽도 이제 이편한 세상이 있죠. 이편한 세상이 있고, 이제 신정 동일아이빌 1, 2단지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신정동, 이쪽부터 신정동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신축 단지답게 이제 깔끔한 단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동 현관문의 모습, 깔끔한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 그리고 분리수거장, 그리고 단지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모습까지, 깔끔한 아파트 내부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는 어떨까입니다. 네, 보시면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내부 상가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외부 상가, 반대편 쪽에 외부 상가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4단지 쪽에 내부 상가가 또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은 아무래도 좀 오래된 상가들이 좀 위주로 분포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모습까지, 주변 인근이 좀 노후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위에는 학원가죠. 학원가는 아무래도 이제 단지 내 상가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별로 몇 개가 되지 않아요. 몇 개가 되지 않게 이렇게 띄엄띄엄 학원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상권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된 상권이기는 해요. 노후된 상권들이 이쪽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쪽에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위브 아파트 위쪽 편에 있거든요. 위브 아파트 위쪽 편인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네, 여기 위쪽 편에 먹자골목이 좀 위치해 있어요. 먹자골목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여기죠. 먹자골목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맛집도 상당히 많은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시간입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자체 단지가 이제 신정 내거리역과의 거리가 조금 있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좀 있거든요. 롯데캐슬이 좀 그래도 가까운 거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단지하고 4단지 이쪽 3단지하고 이쪽 4단지 쪽이 그래도 이쪽 내거리역까지 좀 도보로 이용하기엔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단지들이 좀 선호하지 않을까. 어차피 초등학교는 이제 가운데에 품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단지들이 아무래도 선호하는 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2단지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3평의 이제 평면도를 보실 텐데요. 이제 보시면 이 33평만 해도 타입이 지금 4가지인데 사실은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다양한 한 10개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이렇게 다양한 타입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A타입은 보시는 우리 3베이 구조, 그리고 마통풍 되는 구조고요. B타입은 복도식 구조, 우리가 많이 아는 구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4베이로 돼 있죠. B타입이 원래 보통 A타입이 4베이인데 여기는 이제 B타입이 이제 4베이로 돼 있고 여기 C타입이 복도식 구조, 방 2개가 몰려 있는 이런 복도식 구조고요. D타입은 이제 완전 C타입의 반대 방향 쪽으로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3평형의 이제 실내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B타입 같아요. 마통풍이 되는 구조,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경남향이거든요. 경남향이다 보니까 햇빛도 정말 많이 들어오죠. 깊게. 그런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안방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의 모습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신월동 위치해 있고요. 2020년식 3045세대입니다. 용적률은 267%고요. 현대산업개발 외 한 개의 건설사가 시공을 했고요. 최고층은 23층까지 있고요. 계단식과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평지로 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요. 주차 대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1.15대고요. 지하 주차장과 세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근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양천구임에도 불구하고 학군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학군지 판별은 아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는 신남초, 중학교는 강신중, 고등학교는 백암고가 인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초품 아파트고요. 지하철은 아까 보셨다시피 거리가 좀 멉니다. 그리고 교통 호재가 있어요.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목동선, 강신 중교역이 예정이 돼 있다. 사실 이게 지금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목동선이 예정이 돼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밀집학원은 21개 이상이 600m 이내, 600m 이내로 따지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단지 인근에 있는 거는 이제 소규모인데 그 인근의 쪽 반대편 쪽이랑 이렇게 해서 주변에 학원가가 좀 있어서 이제 600m 이상에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1km 이내 병원은 서울특별시 선안병원이 위치해 있고요. 공원은 1km 이내에 테니스장 4배인 당곡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월동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단점이죠. 가장 큰 단점은 이제 비행기 소음이 들립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었는데 거의 뭐 5분에서 10분 사이에 정기적으로 비행기가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소음이 정기적으로 들려서
불편하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사시는 입주민들은 이제 그 부분이 적응이 돼서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비행기 소음이 조금 살짝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지하철과의 거리가 멀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천구의 특징 그리고 거래지수 신월동의 특징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천구의 면적은 17.41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43만 3,594명이고요.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2호선, 5호선, 9호선을 끼고 있고요. 인근 병원으로는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이 있고요. 학원 개수를 살펴보면 2,155개, 그 중에서 이제 입시검정 모습이 1,432개. 엄청나게 많죠? 학원가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백화점 1개, 대형마트 2개, 스타벅스 17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을 보면 외곽으로 목동 신시가지가 발달하였으며 아파트 밀집 지역과 빌라촌 간의 생활 격차가 상당하다. 맞습니다. 여기 뉴타운으로 형성된 신정 뉴타운 그리고 이제 우리 목동 신시가지를 제외한 그 외에 이제 물론 아파트라든지 뭐 빌라촌 간의 이제 생활 격차가 엄청나게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여기가 재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 좀 분당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재개발이 된다면 평지에 학군까지 갖추고 있고 유해시설이 전무해서 주거지로의 환경이 더욱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동 신시가지 일부 아파트들이 지금 서서히 이제 재개발이 확정되는 기사들을 요즘 종종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지수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공급 적정 수요는 2167세대고요. 여기 공급량은 0입니다. 공급량이 없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 2020년도에 3456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21년도에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데 22년도에는 보십시오. 435건 거의 전무했습니다. 전멸했고요. 그러다가 23년도에 조금 회복했고 올해도 역시 다른 구와 비슷하게 많이 회복해서 1900건까지 좀 그 거래량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입니다. 보시면 1년 전에 3060건에서 3239건 좀 증가했죠? 증가했고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 거의 뭐 300여 건에서 880건까지 많이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월세 매물이 이제 조금씩 귀해지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네, 33평형의 이제 매매 전세 최고가는 14억 3천, 그리고 전세 최고가는 8억 8천으로 갭은 5억 5천이고요. 그리고 이제 33평형의 세대수는 3045세대 중 1467세대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전체 평형의 매매 전세 건수 6월 말 기준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 30건에서 23년도에 183건 엄청나게 증가했죠. 엄청나게 증가했고 24년도 100건, 24년도에 100건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전세 건수 같은 경우는 473건, 그리고 266건, 312건. 전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266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33평형의 최근 거래가 보시면 24년 8월에 이제 11억 6천, 그리고 14건이나 있었습니다. 거래가 상당히 많았고요. 9월에 3건이 있었는데 11억 5천이었어요. 뭐 사실 뭐 1,000만 원 정도 좀 하락했는데 평균가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23년도 1월 있죠? 여기 1월에 보시면 최저가를 찍었어요. 8억 7천. 8억 7천 최저가를 찍고 나서 사실 이렇게 그렇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지고 이렇게 8월에 지금 보시면 11억 6천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9억, 10억, 11억, 한 3억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상승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KB 시세와 호가입니다. 33평형 기준이고요. 11억 4천 호가 시세를 보이고 있고 최고 호가는 14억까지
올라갔고요. 최저고가는 10억 7천까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고가도 아직 전고점은 조금 아직 회복하지 못했고요. 매물 개수 보시면 지금 90개, 한 3천여 세대, 33평형이니까 1,400여 세대에서 90개 정도의 매물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통환경,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의 시간, 걸리는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까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강남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56분, 그리고 57분이 걸리고요. 그리고 시청까지도 46분, 47분이 걸립니다. 강남까지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리역과 가디역은 가까워요. 생각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34분, 28분, 또 35분, 20분 좀 인근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의도역과 마곡역, 여의도도 가깝습니다. 여의도도 32분, 25분, 마곡도 가깝거든요. 바로 배우도시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래서 30분, 19분 가까운 위치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MC역과 판교역인데요. DMC역은 사실 자차로 이동하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먼 거리는 아닌데 교통권이 좀 안 좋습니다. 보시면 거의 1시간이 걸리는데 자차는 23분밖에 안 걸리죠. 그래서 자차로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판교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좀 멀어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지금 거의 1시간 20분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환승도 여러 번 해야 되는 불편함 모습까지 볼 수가 있고요. 자차 이동도 이제 1시간 9분이나 소요되는 좀 판교까지는 출퇴근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근 KTX는 영등포역에 가깝죠. 영등포역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게 거꾸로 됐는데 대중교통 40분 그리고 자차는 21분 소요된다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역버스 없고요. 네,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네,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노후된 아파트들, 이제 하이빌 1단지, 2단지, 신정 2편한 세상은 좀 구축에 이제 속하고요. 신정 뉴타운 두산 위브하고 뉴타운 롯데캐슬은 준신축 아파트, 그리고 이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는 신축 아파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보시면 500여 세대가 좀 안 돼요. 500여 세대하고 뭐 나머지 세대들이 좀 적고 롯데캐슬이 좀 세대수가 많죠. 930세대 있고 위브는 엄청나게 많은 세대를 보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요. 평당가가 가장 낮은 곳이 사실 거래도 잘 안 되고 평당가가 가장 낮은 곳이 여기 보시면 하이빌 1단지 세대수도 적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이빌 1단지가 가장 평당가가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정 2편한 그리고 이제 동일 하이빌 2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뉴타운 뉴타운하고 롯데캐슬하고 위브 보시면 평당가가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여기 두산 위브하고 롯데캐슬은 평당가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역시나 이제 아이파크 위브가 세대수도 많고 평당가도 가장 높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이 세대수도 좀 많고 그래도 지하철하고도 좀 가까운데 생각보다 평당가가 좀 낮은 모습이 조금 아쉽습니다. 살짝. 왜냐면 동일 하이빌 2단지하고 평당가가 같을 입지는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그래서 최고가도 보면은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네,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거나 이제 주택을 구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564개소를 평균 점수를 구해봤습니다. 입주 점수의 평균 점수를 구해봤을 때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났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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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78점을 추리겠습니다. 목동의 양천구의 이제 서울에서 이 급지를 생각하면은 아쉬운 점수가 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천구에서 동만 놓고 보면은 신월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동이 좀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물론 신정동과 경계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동은 신월동이기 때문에 입지 점수에서 조금 깎인 부분도 있고, 또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가 감점 사유가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롯데캐슬 인근 쪽에 신정 제4 재정비 촉진지구가 지정이 됐거든요. 롯데캐슬 인근에 아직 개발이 안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일대가 개발될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목동 아이파크 위부 자체가 대단지에다가 인근의 상권도 잘 돼 있거든요. 내부 상권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는 정말 쾌적한 신정 뉴타운의 대장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